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저의 느낌과 함께 책의 주요 부분을 읽어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김진명 작가의 직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김진명 작가의 책을 이제야 제대로 읽어봤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가 독서 편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자기계발서나 또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책, 그리고 채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 상식, 이러한 서적들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소설은 정말 간간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허구의 이야기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소설을 멀리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 직지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완전히 허구의 소설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의 대표적인 소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대표작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천년의 금서, 1016, 삼성 컨스피러시, 사드, 고구려, 글자 전쟁, 미중 전쟁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진명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한 것이 고구려였습니다. 처음에 고구려 1편을 읽고 순식간에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역사 소설이라는 점에서 신기하고 또 색다른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이 권을 읽으면서는 수도 없이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설에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흡입력 있고 빠른 전개, 그리고 고구려 역시 이제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재미는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내용 정리가 쉽지 않아서 끝까지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전권을 다 읽지 못하고 포기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도서관에서 직지라는 소설을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제목이 보니까 직지라서 직지 심경에 대한 책이구나 라고 연상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책 또한 또 저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사건의 발단이 되는 끔찍한 살인 현장이 묘사가 되면서 고구려를 읽을 때랑 마찬가지로 강한 호기심과 흡입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자극적이었지만 여타의 추리소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전개와 문체 사용으로 정말 명품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권, 2권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는데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탄탄한 스토리, 주인공의 뛰어난 추리력, 그리고 스토리 전개의 필연성,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 등 그야말로 완벽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직지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직지라는 책이 제가 제목에서 쓴 것처럼 명품 소설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먼저 직지의 본래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명칭이고요. 백운화상이 편찬한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선사들의 중요한 말씀 정도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직지는 고려 말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2권으로 인쇄되었는데
현재 학원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유럽 중세시대 때 구텐베르크라는 인물도 역시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성경책을 펴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학자들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이전에 유럽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를 해서 직지가 먼저 발명되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되어 구텐베르크가 그것을 이어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김진명 작가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추리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기현이라는 기자입니다. 이 기현이라는 기자가 직지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살해된 전 교수라는 인물의 죽기 전의 행적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경찰도 수사기관도 아닌 이 기자의 추적 행위는 본인의 실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기이하고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이 살인사건과 관련된 거대한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관하고 기현은 기자 특유의 근성으로 범행의 동기 및 범인을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살인사건이 직지와 세종대왕의 한글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나아가서 바티칸의 교황청과 교황청에 숨겨진 산하 세력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현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 차원을 넘어서 직지와 관련된 의문점을 밝히고 말겠다는 애국심과 의무감으로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결국 기현은 범인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책의 내용과 무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현이라는 인물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범인을 밝혀내려는 끈질긴 노력, 자기 생각의 확신,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함, 그리고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합리적 사고력과 당당함. 이렇듯 기현은 굉장한 매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고 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가 참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또 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모두 사람이 일일이 필사를 해서 만들어졌지만 금속 활자라는 발명으로 인해서 책이 보편화되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직지가 정말 위대한 인류의 발명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것이라고 하면 구닥다리 취급을 하는 경향이 덜어 있는데 그 구닥다리 옛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최첨단 기술들이 과연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지를 포함한 여러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직지를 읽은 소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 처음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읽고 여러분들께 지식과 감동을 전달하는 책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